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노시은 작가입니다.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요. 책도 쓰고, 그리고 어떠한 책 편집도 해보고, 수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유튜브의 세계에 발을 담그기도 했었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채널이 수익화가 됐었기도 했었죠. 그러나 저는 수익화가 되자마자 그 채널을 오히려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역효과를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걸 수익화가 되기 전에는 그냥 되게 즐겁고 행복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것이 어떤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그 수익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하기 싫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일단 제목을 보시고 낚여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 수익 유튜브로 1000만 원을 찍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했던 수익을 냈던 유튜브는 기존의 채널이 아니라 얼굴 없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업으로 월 1000, 얼굴 없는 유튜브 수익 1000, 이런 3000으로 또 요즘은 새롭게 들고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는 실제로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그러니까 월도 아니고 28일 동안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찍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와, 이게 진짜 가능하긴 하구나 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수많은 강의들을 많이 파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들 와, 진짜 저거 1000만 원을 할 수 있나?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공한 작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성공한 유튜버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에 가까운 것을 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 없는 유튜브를 통해서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가능한 일이긴 한데, 즉, 강의 파는 사람이 오직 자기의 강의를 팔기 위해서 뻥을 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동시에 두 번째로 이제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매달 똑같이 그렇게 월 수익이 1000이 찍혔었다면 어쩌면 저는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유튜브의 수익이라는 게 정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투자 혹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장사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 수익을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심지어 요즘은 쇼츠로 1억을 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그걸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뭘 찾아보고 그리고 또 계속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강의를 판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게 정말 나에게 꾸준하고 영원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꿀단지였다면 왜 강의를 해서 그걸 굳이 비법을 공개하고 팔겠어요? 이게 결국은 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강의를 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세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비밀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 또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비법이지만 그 비법이라는 게 이 사람이 영원히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그 비법을 누설하게 되어 있고 그 비법이 누설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파일을 나눠 먹기 하는 그러한 거가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좀 그렇게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덤벼들면 그게 레드오션이 돼서 사장이 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도 충분히 유튜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다만 그건 있는 거죠. 제가 세 번째로 깨달은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주제를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얼굴 없는 유튜브라고 해서 간단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제 강의를 팔기 위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거야말로 되게 치열해요. 왜냐면 얼굴 없이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럼 나도 해보자 라고 해서 의지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같이 가는 동료이자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주제를 함에 있어서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라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맛있고 객관적으로 굉장한 라면이지만 아무도 먹지를 않아. 나 혼자서만 계속 맛있어요 외쳐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나도 먹으면 맛있어요. 나도 먹으면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이게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그 라면이 더 맛있는 라면으로 인식이 되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가 되듯이 이런 유튜브의 세계도 그 어떠한 거를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나 혼자서만 외쳐서는 트래픽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트래픽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그러니까 트래픽이 일어나게 하는 데까지는 동료고 이제 트래픽이 일어나서부터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누가 더 맛깔나게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내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쟁자지만 동시에 그 전에 다 같이 있어서 트래픽을 일으켜줘야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또 생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료이자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세계인데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 트래픽이 일어나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거를 혼자 독식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도 이 주제, 다른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주제가 시들해지면 이 새로운 주제에서 다시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세계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더 새롭고 조금 더 신선하고 남들과는 약간 차별화가 된 어떠한 컨텐츠를 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주고 그래서 수익이 생기는데 그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그럼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만 이것도 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 트렌드를 읽는 것이. 그리하여 제가 깨달은 네 번째 사실 이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왜 성공하지 못한 작가가 되었는지를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이 유튜브를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떠한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읽어서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해서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더 많은 성공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판 시장도 그 시장의 정확한 타겟층을 파악을 하고 그 타겟층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혹은 자료 이런 것들을 막 실어서 막 콘텐츠로 묶어서 내보내야만 이게 잘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저는 그거에 능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수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계산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내야만 지속적인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똑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주 아까 초반에 신나서 말씀드렸던 월 1,000만 원을 찍었다 막 이렇게 했던 거는 당시에 굉장한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그 트렌드를 제가 운 좋게 딱 발을 얹어가지고 이거를 갑자기 팍 파도에 편승해서 휙 올라갔던 거였는데, 그 물이 확 빠지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든 타고 올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약간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고전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또 이게 또 웃긴 게 유튜브의 세계라는 게 알고리즘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또 이거를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유튜브의 생태를 잘 또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어떠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어디서든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채널 운영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이 유튜브 월천을 찍고 느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1번, 이게 정말 가능하다. 유튜브로 월천 찍는 거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영원하진 않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절대 월천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뭔가 커다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트래픽이라는 거를 그 커다란 사건이 다 이렇게 휙 빨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 주어진 트래픽은 또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 경쟁 구도에서 떨어져 나간 셈이 되었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주제를 찾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아예 다른 장르를 실험해 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과 시간 투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 그렇죠.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나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새로운 주제를 찾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작가로서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팔기 위한 시장, 그 시장에 정확히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시장의 특성, 그리고 시장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사실은 모든 게 잘 되는 거니까. 살면서 이건 참 많은 것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천을 벌 수 있다는 게 진짠가 의심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작은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이제 댓글로 막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들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에피소드에는 제가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얼굴 없는 유튜브로 어떤 사람이 잘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빠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